방금 소개받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설치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챗GPT라는 녀석이 오히려 이제 가장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017년에 나왔던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제약을 제거해 줍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히나 우리 화이트 컬러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있죠.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분해주는 일, 두 번째는 추천해주는 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학습해놓고 조금 다른 것들을 구분하는 걸 잘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이 AI가 잘하는 거,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 추천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고 있죠? 어디서 느껴요? 네, 유튜브에서 느끼죠. 어떻게 얘는 그렇게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잘 추천해줄까라는 겁니다. 그 추천을 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자체는 원래 누가 만들었었죠? 네, 그건 사람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만든 컨텐츠나 사람이 만든 제품을 AI가 추천해주거나 구분해줬던 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이게 반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AI가 뭔가를 만들죠. AI가 글을 쓰기도 하고요. AI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광고도 얘가 이제 만들기도 시작을 하고 여러 PR 작품들도 얘가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 내용들을 갖고 제가 다듬거나 얘한테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쓰면 어떻게 돼요? 글이 이상해지죠. 그죠? 얘가 쓰는 글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막 다듬기 시작하면 정말 산으로 가는 건데요. 이 AI가 창의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보면 얘가 창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얘는 통계학적 앵무새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얘는 앵무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확률상으로 글을 써주는 통계학적 앵무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와닿았던 게 있어요. 결국 컨텐츠는 경험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PR이라는 것들도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말할 것이냐인데 역시 경험이 최고더라고요. 이 생성형 AI는 덩어리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일종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에 이 AI가 어떤 식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챗GPT 같은 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LL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었죠. 언어 모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이었는데 최근에 빅테크들의 변화를 보면 이게 LLM이 아니라 LMM, 그러니까 멀티모달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멀티모달은 여기 계신 분은 너무 잘 아시는 용어이겠죠. 우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떠한 컨텐츠,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AI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그림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챗GPT가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던 게 2022년 11월인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기술은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달렸죠. 그래서 처음에 제일 억울했던 게 구글이어서 구글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냈습니다. 그래서 바드라는 애를 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드가 갑자기 헛소리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이 구글의 주가가 확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수정해서 요즘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언어 모델을 안 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언어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KMS라고 하는 게 한때 유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정보 시스템이죠. 근데 이 지식정보 시스템이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검색 키워드가 정확하게 뭐까지 넣어야 되는지가 애매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텍스트 투 이미지랑 텍스트 투 무비일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 쪽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아이디어나 구조나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의 예시를 만드는 것들을 그냥 이 챗GPT나 여러 가지 서비스 API로 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과 AI가 대화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죠?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 오히려 컴퓨터가 코딩을 해서 뭔가를 주고 그 결과를 다시 인간한테 인간의 언어로 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의 관점을 보고 이 변화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땀과 사람의 노력이 합쳐지면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와 인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자라고 합니다. AI를 아주 이펙티브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좀 그 고생길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김덕진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LLM의 대세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 SLM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저거는 이제 뭐 챗GPT에서도 나오고 저게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원사이드 피츠홀로 해가지고 뭐 제가 뭐 구글 걸 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들 속한 조직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은 디테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만 쓸 수 있는 어떤 그 GPT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를 개발하는 게 큰 작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하건데 5년, 10년이 지나도 AI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키워드, 그러니까 뜬금없는 인간이 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김덕진 선생님 말씀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AI의 기본은 패턴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면 그 안에서 패턴이 없으면 이 친구는 당황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패턴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인간들 꼭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제 옆에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시냅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냅스가 이제 페라미터랑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구조적으로 뭐랄까 그 구분하거나 뭐 이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냅스가 최소한 100조가 있습니다. 100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업데이트된 AI 모델이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시냅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는 AI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10배를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주로 어쨌든 미디어를 가리킬 때는 앰비언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앰비언트란 건 뭐냐면 세상 모든 게 다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에다가 미디어 관련돼서 미디어 전략을 짜줘, 미디어 옵티마이제이션과 관련돼서 뭔가를 짜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미디어 전략을 짜라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교에다가 저런 과거물을 짓자라는 얘기는 여러 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냥 경험해본 AI는 대부분 페이드 미디어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제일 뜬금없는 인간은 제가 생각하기로 마네, 모네, 피카소 이런 사람들입니다. 카메라를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인상파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배우는 건 디폴트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비합리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패턴을 개발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AI가 황제가 돼버렸죠. 이 배달 어플과 관련돼서 뭔가 메시지를 뽑는데 AI한테 백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AI 고장난 겁니다. 그거는. 이유는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0조의 시냅스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AI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이성적으로 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도 하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아주 비밀리에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틈틈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함샤우트 글로벌의 AI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공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도 PR 실무에서의 AI 활용과 사례이고요. 근데 AI를 잘 활용하려면 역시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질문을 제대로 하는 요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명확하게 입력을 해야 될까? 그 핵심 요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시어,
맥락, 역할 부여, 출력 형식, 스타일, 제약 조건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고, 근데 그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져올 것인지, 즉 페르소나를 활용을 해서 그 분야에 내가 생각하는 입력하고 있는 결과물을 끌어내는 분야의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입력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화된 정보들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게 하고요. 그러면 실제 업무에서 어떤 곳에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시장 정보들이라든지 트렌드 정보 수집을 하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흩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도 많은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창적인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에는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는 조금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SEO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SAO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earch Engine, Search AI Optimization, 즉 SAO를 보는 데 있어서 이 SAO 전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것인가? 소비자들이 자연화에 가까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입력했던 결과물을 바탕으로 바로 액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AI가 무엇을 생성하는가입니다. 컨텐츠의 의미와 사용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서 생성된 결과물들이 AI가 생성해낸 결과물들이고요. 저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핵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구두로 이야기하는 문장 형태의 검색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 형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텍스트를,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I가 디지털 컨텐츠의 맥락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HTML 코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AI를 활용했던 것처럼 AI의 관점에서 이 키워드, 우리가 작성해낸 컨텐츠의 키워드라든지 가독성이라든지 의미적인 관련성을 평가하고 다시 한번 컨텐츠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AI 도구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광고 그룹 WPP의 대표가 AI가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WPP, 우리는 이제 위협이 아닌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해서 결과물들을 좀 더 풍부하고 창의력 있게 만들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AI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이와 같은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R이라는 학문적인 영역과 또 실무적인 영역이 융합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그런 발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바코에서 지금 현재 공익광고 팀장으로 있는 김정훈입니다. 한 가지 느껴지는 게 AI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뭐냐면 알고리즘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안전하고 경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간의 감독과 가입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뭔 말인지 모르게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 우리 AI이기 때문에 좀 더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이 되는 바람을 해서 또 우리가 삶이 우리 PR인들도 삶이 더 윤택해지기 바라면서 조금 더 인간에 대한 관심도 AI 기술 하에서도 더 강하게 강조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PR 실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신뢰성,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간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내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AI가 그 스몰 브랜드나 스몰 부티크에게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이게 AI를 잘 활용을 하려면 결과물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숙련도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결과물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틀렸다라는 것이 자신의 식견이나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을 때 AI 활용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와 같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0, 80, 90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유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게 기존 미디어가 신뢰도가 빡빡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PR인도 스스로가 미디어가 돼서 생존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 고객사들은 AI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요한 말씀과 또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하나 더 얹어가지고 두 분은 함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내재화시키고 또 기존에 하는 업무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마도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유현재 교수님하고 또 황인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업무에 7 정도 쓰고 그러고 나머지 그 3은 우리가 이 AI와 관련돼서 공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스스로 개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AI를 활용하는데 착각하고 계시는 게, AI로 모든 걸 다 해낸다라고 우선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결과물이 좀 더 낮게 나오고 결국은 완성작의 AI를 통해서 나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이것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 모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기반은 저희와 같이 오랜 시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선은 AI를 활용하고 보자. 그리고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리자. 근데 여기에서 신뢰라는 부분을 좀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 AI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우선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떤 패러다임인데, 그 두머, 정말 인공지능이 이걸 다 지배할 거야. 어둡고 침침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부머, 엄청나게 잘 활용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에서도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 분 정도 얘기를 듣고 이윤아 협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 AI 시대라고 하는,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환경에서 좋은 프로듀서, 퍼블릭 릴레이션스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휴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서 칼럼을 그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영어로 life is 그러면 뒤에 못 쓰겠어요.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life is box of chocolate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AI는 life is 그런 box of chocolate 그래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영화를 걔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뜬금없이 그 라이프 이즈 박스 오브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더 풍요로운 결과물들을 만들고, 내가 단순 작업들을 하는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그 포인트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개인 미디어를 무조건 믿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팬들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경험하신 걸 고객 비즈니스에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 선배들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해나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듀싱 할 때 좀 더 재밌게
저기 다른 사람 이상하게 갈등 만들고 세상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재미나게 만드는 게 그게 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냥 저도 그냥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풋을 다양하게 또 좋은 인풋을 넣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각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낮은 수준 질문이라도 해보면서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도메인 나레지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파야 된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자기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인간이 코더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젠슨 황이 똑같은 질문을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해야 되냐고 했을 때 10년 전, 15년 전에는 우리 애들한테 코딩과 빅데이터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인간이 코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컴퓨터하고 직접 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 전문적인 지식, 커뮤니케이션, PR, 광고, 저널리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업스케일링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PR 대표에서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치면서 세미나 마칠까요? 네.